안녕하십니까, 피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공지를 하고 수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언제부터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저 계획은 2월 5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강의 개수가 몇 강이 될지는 아직 뭐 여러분들한테 뭐 100강이다, 150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 학습량에 맞게끔 제가 조정을 해서 학습에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분배를 해서 제가 계획을 잡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월 5일부터 우리가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수업을 시작한다. 강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적과전 종합위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피타이저지만 별도로 여러분들하고 워밍업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지금 내보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보장 방식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잡기에도 가장 좋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페이지 만들어 놓은 게 25페이지, 25쪽이에요. 결코 작은 페이지는 아닙니다. 아, 그런데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5쪽 안에 학과감소 보험금, 과실손해 보험금, 남순해 보험금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5점짜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만 한다고 그러면은 결코 저가전 종합위험을 포기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강의 진행됐던 내용들은 스킵을 하고요. 오늘 해야 될까? 오늘 봐야 될 거는 지금 기출 변형 이렇게 되어 있고 용어의 정의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저가후 차커스 조사하고 실제 대비해 가지고 좀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특가수 조사 결과에 들어갈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조사 대상 주수, 특정 채소 표본 주수를 각각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계약사항은 단감이고요. 품종은 A 품종으로 수령 9년생이네요. 가입 일자는 2023년 1월 16일입니다. 2023년도 작년이네요. 2023년 1월 16일 날 가입을 했고, 특가수 조사는 7월 31일 날 이렇게 했네요. 자, 지금 우리 맛배기로 이거 하나 보고 들어갑시다. 그 학원 쪽에 보험기간 관련해 가지고 달력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저가전 종합 같은 경우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저가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단감하고 뜰번감 같은 경우는 7월 31일까지 저가를 종료를 해야 되는 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보장 기간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지를 해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배, 단감, 뜰번감 모두 적가 후의 종료 시점은 11월 30일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사과배 가을 동상에는 11월 10일. 그 다음 한감하고 뜰번감의 가을 동상의 보장은 11월 15일이네요. 그 다음 저가전 사종 사과배 단감 뜰번감의 일소 기회하고 관련되는 거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보는 김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알력을 만들어서 습을 하면은 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 브로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종하고 관련되는 거, 정식하고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재파종, 재정식하고 관련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력을 직접 그려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별도로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움직이자는 거죠. 지금 이쪽 아래쪽 보면은 그 항쟁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기파종 보험금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파종 마늘은 어떻게 언제까지 보장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배추는 어떻게 보장하고 보장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밭작물 종 쪽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정식하고 관련되는 애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습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누가 그림을 잘 그려놨다 그래가지고 그게 모든 게 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아이디어로 삼아가지고 학습을 하시라. 이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저가우 착가수 조사 7월 31일 날 조사를 했네요. 뭐 조사 자체가 7월 31일이니까 그 앞에 뭐 7월 30일 날 했을 수도 있고 7월 20일 날 했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7월 31일 7월 31일 날 저가수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체가 실제 결과 주수 구하라, 미보상 주수 구하라, 고사 주수 구하라, 수학 불능 주수 구하라, 조사 대상 주수 구하라, 측정 최소 표본 주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실제 결과 주수라는 거,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 가입 일자를 시-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실제 결과 주수에는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봄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수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령 4년생 주수 30주로 되어 있잖아요. 수령 4년생 주수 30주. 지금 얘는 딴감이나 뜰번감 같은 경우는 5년생 이상이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4년생이기 때문에 유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0주는 유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에 있어서는 여기 300주에서 손에 쉽게 된 모든 나무수 중에서 유목 30주는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70주가 실제 결과 주수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미보상 주수. 미보상 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 수를 미보상 주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으로 2023년 7월에 고사된 나무 수가 15수가 있죠. 보상하는 손해 이외니까 미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이의 원인, 보상하는 손해 이의 원인으로 출가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는 미보상 주수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주, 10주 그렇게 해가지고 총 25주가 미보상 주수가 되겠네요. 자,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죄입니다. 보상하는 죄로 2023년 3월에 고사됐으니까 얘는 고사주수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수학불능주수. 수학불능주수는 이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 꽃눈 등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 분리되었거나 침수되어 가지고 보험기간 내 수확은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지는 않아서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를 수확불능주수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정의 그대로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10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수확불능주수가 10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조사 대상 주수라는 거는 실제 결과 나무수에서 고사나무수, 미보상 나무수, 수확 완료 나무수, 수확 불능 나무수를 뺀 나무수로 과실에 대한 표본 조사에 대상이 되는 나무수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조사 대상 주수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부터 시작을 하겠죠. 실제 결과 주수 아까 270주죠. 270주에서 고사 주수 25주 빼주고 미보상 주수 25주 빼주고 그 다음에 수학 완료 주수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 10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10주가 됩니다. 그러면 적정 최소 표본 주수는 n 플러스 7이니까 2 더하기 7은 화합주가 적정 최소 표본 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기준 척가수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기준 척가수는 척과 감소 가실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척과 감소 가실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 우리가 앞에 이미 학습을 했으니까 이 내용들은 지금 기준착과수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사살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착과수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거는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기업 5종 한정 보장을 가입했냐 안 했냐. 지금 특정기업 5종 한정 보장 미가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종합 가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특정기업 5종 한정 보장 계약을 가입했으면은 가입인 거고 미가입했으니까 이 계약자는 종합으로 가입한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종합 가입한 가수원이 A, B, C 세 개 가수원이네요. A, B, C 세 개 가수원인데 지금 C 가수원부터 볼까요? C 가수원부터 이렇게 보면은 중년차 가수가 3만 개인데 백화 전체가 4개가 있었네요. 종합 가입을 했으니까 4개 보장해 주는 제입니다. 그래서 4개가 있었고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하니까 2만 5천 개였다. 그러면 종합 가입을 했고 평균 착가수가 3만 개였는데 2만 5천 개. 결국은 냉해가 그 차이 나는 개수에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종합이면서 특가 전에 인정하는 자연재해가 있었다. 이러면은 평균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를 빼준 숫자가 과 감소 가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는 팽착 마이너스 적착 이렇게 해가지고 3만 마이너스 2만 5천 5천 개 지금 5천 개가 착과 감소 가실수가 되는데요. 지금 기준 착가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종합이면서 인정되는 고상하는 사고가 있었으면은 특가 후 착과수에다가 즉과 후 착과수 2만 5천 개에다가 착과 감소 가실수 5천 개를 더해줘서 이 3만 개가 기준 가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학습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다시 한번 더 학습을 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가수원인데 종합가입을 한 거죠. 종합가입을 했는데 일부 피해에 해당되는 거죠. 한재로 인한 너무 피해가 10%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하니까 2만 5천 개. 이 2만 5천 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관한 그 판정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종합가입하면서 일부 피해, 화재나 교수에 인한 일부 피해 같은 경우는 팽차에서 적착을 해준 숫자하고 인연 착가수에서 최대 인정 비율을 곱한 숫자에서 해수값, 작은 값을 착가 감소 가실수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자 이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서 보면은 3만에서 2만 5천 빼주면은 5천 개죠. 근데 3만 개 가지고 나무 피해 0.1을 곱해주니까 3천 개가 되죠. 그러니까 5천 개하고 3천 개 중에서 3천 개가 작은 거니까 3천 개가 착가 감소 가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준 착가수는 이때도 뜻하고 착가수 더하기 착가 감소 가실수를 대해서 2만 5천 개하고 3천 개, 2만 8천 개가 기준 착가수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2만 5천 개, 2만 5천 개라도 여기는 3만 개가 기준 착가수가 되고 여기는 2만 8천 개가 기준 착가수가 되네요. 그 차이는 팽착 마이너스 적작, 팽착 곱하기 최대 인정 비율 여기에서 최소값 때문에 나온 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A 가수원 같은 경우는 평년 착가수가 3만 개인데 착가 전체가 없었어요. 착가 전체가 없는데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해보니까 2만 개. 뭐 어떤 사고 요인도 없었는데 만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착가 감소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착가 감소 가실수는 보상하는 죄로 영향을 준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착가 감소 가실수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착가 감소 가실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평년가수 설정이 잘못됐다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데이터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관계 정도가 차이 나는 거겠죠. 어찌됐건 이런 경우는 적가 후 착가수 자연재해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적과 전체 자연재해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적과 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 착가수는 2만 개가 기준 착가수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한 경우네요.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한 경우는 B가수원, E가수원 둘 다 특과 전에 인정하는 자연재해가 있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연재해가 있었다. 그러면 D가수원 3만 개, 특과 착화수 2만 5천 개인데 그러면은 착과 감소 가실수는 평탁에서 적착을 뺀 숫자하고 기념 착가수의 최대 인정 피해율 곱한 숫자에서 최소값. 자, 그러면은 3만에서 2만 5천. 그 다음에 3만에서 지금 육아 타박률 15%니까 0.15 곱했을 때 4,500개. 착과 감소 가실수는 최소값 쓰기로 했으니까 5,000개, 4,500
4,500개 비교해서 4,500개가 착과 감소 가실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 가수원 같은 경우는 평년 착가수가 3만 개고 특과 전에 이 집은 이 가수원은 재해가 꽤 많았어요. 우박도 있었고 태풍도 있어서 피해가 좀 많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유가 타박률이 10%고 낙엽 인정 피해율이 12%, 나무 피해율이 8%인데 저가 착가수 조사해 보니까 22,000개, 22,000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한 8,000개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평년 착가수 대비해 가지고 저가 착가수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착가 감소 과실수 구하는 원칙도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평착에서 적착 3만에서 2만 2천을 뺀 숫자하고 여기서 3만하고 여기서 최대 인정 피해율은 여기서 최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12가 제일 큰 숫자네요. 그죠? 그러면은 0.12 곱해가지고 3,600하고 8,000 중에서 작은 값, 최소값을 쓰기로 했으니까 3,600개가 학과 감소 실수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D가수원 같은 경우는 기준 착가수가 특과 후 착가수 25,000 더하기 4,500개 해가지고 29,500개가 기준 착가수가 되고 그 다음에 E가수원 같은 경우는 특가 후 착가수 22,000개에다가 착과 감소 가실수를 우리가 3,600개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25,600개가 기준 착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내실이라고 보는데 찬찬히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보시면은 그렇구나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기준착가수 산정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특가전 사고가 없었으면은 특가 후 착가수가 기준착가수가 됩니다. 특가전 사고가 없었으면 특가 후 착가수가 기준착가수가 된다. 그 다음 특과 종료 전에 보상하는 사고가 있었으면은 적과 후 착가수 더하기 학과 감소 과실수가 기준평가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 위에서 봤을 때 똑같은 25,000, 25,000이라도 기준평가수가 달라지잖아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적료 전에 보상하는 사고가 있었으면 저가 착가수, 평가 감소 과실수 돼 가지고 기준 착가수가 된다. 그 다음에 기준 착가수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2만 개하고 평년 착가수하고 차이가 많다. 즉 기준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보다 적을 경우 이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하고 관련되는 거는 또 시간이 좀 걸리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문제 변형해서 만들어진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어, 이게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하는 문제인데, 이 안에 간단하지만은 모든 지식을 다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읽을 때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로 나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7점짜리에 배정이 될 수도 있고, 10점짜리까지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7점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지금 이 문제는. 자, 지금 제가 그 아래쪽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게, 착가감소 보험금 구한다. 이럴 때는 이 문제 조건에서 무엇부터 내가 골라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착과감소 보험금 1단계. 딱 보면은 특정이용 5종 한정인지 종합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단계. 만약에 5종 한정이면 지금 여기는 5종 한정 특약 가입이라고 적혀 있죠. 5종 한정이면은 그 피해 내용들. 아, 당연히 낙엽 인정 피해율이 따라오겠구나. 그 다음에 육아 타박률이 따라오겠구나.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이 따라오겠구나.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최대값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2단계. 이게 2단계입니다. 그 다음 3단계. 특과 후 특과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직접 특가 착과수를 구해내야 될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저가 후 특과수 조사 결과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4단계는 특과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쪽은 5종 한정 계약 가입의 경우니까 청년 착가수에서 특과 후 착가수를 뺀 숫자를 일단은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년 착가수하고 최대 인정 피해율하고 곱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최소값을 착가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내야 된다. 그 다음 기준 착가수를 구하는데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있고 없고의 경우를 보고 그 기준 착가수를 우리가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자기부담 비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부담 비율 뭐 이쪽에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자기부담 비율 확인한 뒤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하고 나서 효과 감소 보험금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복잡한 조건 아니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착가 감소 과실수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평년 착가수 2만 개, 2만 개 하고 그 다음에 즉가 착가수 10,000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5종 한정 특약 가입인데 우박 피해가 있어가지고 유아 타박률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 인정 피해율 얘 하나만 있으니까 2만 개 곱하기 0.5 이렇게 해서 만 개나 이렇게 해서 만 개나 똑같네요. 착가 감소 하실 수는 만 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착가 감소량은 그러면 만 개 곱하기 0.25kg 그렇게 해가지고 2,500kg가 착가 감소량입니다. 그 다음 미보상 감소량은 미보상 추수에 대한 내용도 없고 미보상 비율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미보상 감소량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기준 착가수는 인정된 재해가 있고 감소가 발생했으니까 만 개, 특가 착가수 만 개 더하기 칠과 감소 과실수 만 개 해가지고 2만 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준 착가수가 2만 개이고 여기서 그 과중 0.25kg, 250g이니까 5,000kg가 기준 수확량입니다. 그러면 이 5,000kg에서 자기 부담 비율 20% 이렇게 했을 때 1,000kg가 자기 부담 감수량이네요.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 없으니까 미보상 제로 하고 여기서 자기부담 감수량 1000kg에서 지금 여기서 1,000원 킬로그램당 가격이죠.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보장 비율 70%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은 105만 원이 되겠네요. 105만 원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학습은 30분 정도 됐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학습을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지금 다른 문제 그 사과 가수원에 대한 내용들 다시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피터였습니다.